처음 뵙겠습니다. 제임스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끊임없이 물류만 해온 사람입니다. 사실 다니면서 그 얘기를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전에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혼탁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40년 동안 물류만 하다가 보니까 물류만 한 게 저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네. 저는 사실 64년생입니다. 전혀 60같이 안 보이죠. 네. 그리고 저는 83년도에 저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85년도에 네트워크를 만났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축복받았다 생각하는 게 네트워크 시작한 거. 네. 또 한 가지 감사한 게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스폰서 만나는 거. 여러분 특히 네트워크 하면서 좋은 스폰서 만나는 건요. 그거는 정말 하늘이 허락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여러분들의 스폰서 되시는 우리 이제 박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영광고 사장님도 그렇고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았다. 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렸지만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 예, 제가 뉴스킨이라고 하는 그래요? 여기서 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예, 제가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 저는 사실 2005년도에 미국은 네트워크가 자산으로 인정이 되니까 매매가 돼요. 아마 뉴스킨 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얘기 들으셨을지 몰라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뉴스킨 하다가 팔고 은퇴했대더라. 예, 그게 접니다. 예, 예, 그러고 나서 지난 한 20년 동안 이제 그 뉴스킨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만나서 제 평생 먹을 거 이거를 회사.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동안 끊임없이 정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네트워크 만나서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한 40대에 은퇴했잖아요. 너무 일찍 한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공부를. 예.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다시 들어가서 그동안 제가 그러니까 뉴스킨 할 적에 제가 15개국의 파트너가 있어봤고 정신없이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과연 내가 다니면서 가르치고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필드에서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거, 책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과 과연 그것이 학문적으로도 맞느냐? 그것을 한번 검증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그러다가 보니까 다시 또 이제 대학원에서 가끔 강의도 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러저러한 회사들 이제 컨설팅도 이제 하면서, 예. 그러면서 나름대로, 네트워크 만나는 게 정말 잘했다. 저는 지금도 40년이 지난 지금도 네트워크 마케팅 단어만 들어도 저는 가슴이 설레요. 왜냐면, 남자잖아요. 물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돈의 힘도 빌리지 않고, 내 성실성 하나로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것처럼 멋진 게 어딨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십시오. 박수를 치려면 크게 일반적으로 보면요. 돈이 있어야 뭐가 돼? 돈의 힘을 빌려야 뭐가 돼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돈의 힘을 빌리면 오히려 더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아.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한 인간으로서 돈의 힘도 빌리지 않고 내가 내 미래를 만들어 간다? 이것처럼 멋진 일이 있을까?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좀 됐으면 좋겠다.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지난 40년 동안 쌓아온 경험, 느끼고 배우고 눈으로 본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제 인생도 좀 괜찮지 않을까? 제가 어느 날 이제 저도 이제 기독교인인데 밤에 잠자리에 드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 집안의 식구들도 그렇고 집안의 강아지도 건강해. 여러분 강아지가 이 아파도 집안이 뒤숭숭해요. 맞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집안에 있는 집을 키우는 우리 그 당시 공주 할머니.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14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이름은 공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공주 할머니가 됐어요. 공주 할머니도 건강해. 식구들 다 건강해. 맞다. 식구들 다 건강하니까 좋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걱정이 없어.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최소한 빚이 없어. 여러분 솔직히 빚만 없어도요 월 500이면 살아. 예, 예. 그러니까 둘째는 그러니까 빚이 없어. 세 번째는 뭐냐면 가족 간의 관계. 관계가 괜찮아.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맞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건 첫째, 식구들 다 건강하고 돈 걱정 안 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괜찮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 있겠구나. 가만히 보면요 여성분들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부부간의 관계 좀 얼굴이 훤해. 자식들의 속안색이면 얼굴이 훤해. 그런 것처럼 관계도 중요하더라. 그러면서 제가 그날 밤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 싸우는 경험이 있는데 이것을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보탬이 될 수 있으면, 그래서 그러니까 인생 단어, 여러분들도 그 인생 단어를 꼭 찾기를 바래요. 내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보탬이 됐으면. 물론 제가 뭐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보탬이 되겠어요. 보탬이 될 때도 있고 보탬이 안 될 때도 있겠지. 문제는 그 인생 단어라고 하는 것은 100%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네트워크 마케팅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인생 단어를 찾아보자. 왜냐면 그것이 출발점이고 그것이 목적지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하다 보면 기분 나쁘고 짜증나면 쉽게 포기를 하게 되더라.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네트워크 마케팅과 셀프 리더십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유와 융통성 그리고 제한 없는 수입과 인정의 기회를 제공을 해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자, 자유와 융통성. 여러분들 일하는 시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 제가 처음에 85년대 네트워크 마케팅 딱 시작할 때 제 여동생 둘이 미국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래 여동생 둘을 하니까 미국에서는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또 끝나고 픽업해서 와야 돼. 아르바이트도 못해요.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들 보내주는 돈 가지고는 아파트 세내면 끝이야. 돈은 벌어야 돼.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출퇴근 안 해도 돼. 네가 일하고 싶은 시간 네가 정해. 그리고 결과를 만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해 줄게.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출퇴근 안 해도 된대. 일하는 시간 내가 정한대.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대요. 이야, 이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 당시에 네트워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다니까. 그래서 저는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유를 줍니다. 일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융통성. 일하는 시간 내가 정했어도 우리 아이가 아파요, 강아지가 아파요, 내가 좀 쉬고 싶어요. 그거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 엄청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자유와 융통성을 제공하는 건 네트워크 마케팅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가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가치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릴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속에서 어떠한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에 제한이 없어. 수입에 제한이. 수입에 제한이 나는 50만 원만 벌래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제가 베트남 가서 하루에 3시간씩 12시간을 강의라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했었던 얘기 핵심은 뭐냐면 정말 이제는 시대가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 너는 언제까지 돈 벌래요? 60까지? 70까지? 80까지? 그건 제한이 있는데. 돈을 번다라고 하는 개념은 나의 노동 수익을 말합니다. 시간을 투자를 하고 내가 노동을 제공해서 돈을 버는 걸 말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만드는 건 뭐예요? 저는 돈 벌자고 여기 모인 게 아니야.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 포커스가 잘못돼 버리면요, 패치기에서 돈 벌고 왔다가 끝나요. 그 사람들 네트워크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네트워크 모르는 사람이야. 네트워크를 정말로 안다면 그 짓 안 합니다. 네트워크를 안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목적은 뭐냐?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주급이에요, 월급이에요?
월급. 자, 그럼 오케이, 섞여져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계산하기 쉽게. 자, 계산하기 쉽게. 자, 이제 주급이라고 보자고요. 계산하기 쉽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매주 예를 들어서 이제 주급인데 토요일 날 이제 수당을 줘. 매주 수요일마다 한 50만 원씩만 계속 들어와. 계속 들어와. 매주. 괜찮아. 야, 그러니까 매주 50만 원씩만 들어와도 4주 한 달이면 200만 원이야. 계속 들어와. 그거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만 원을 내가 만드는 방법을 내가 알았어. 그것이 내가 일을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만드는 걸 내가 해본 거야. 50만 원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내가 만들었으면 100만 원 들어오는 시스템도 내가 만들 수 있지.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건 네트워크 마케팅은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그렇게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니까 그 노하우를 빨리 깨달으셔야 된다. 그 비밀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 그것을 이해 못하니까 맨날 왔다 갔다 저기 돈이 되네 여기 저 돈이 되네 안 되네. 지금 돈 되네 돈 안 되네 따질 수 있는 계제가 아니에요. 네. 제 예전에 제가 한참 활동적으로 일할 때 제 파트너 한 분이 그런 얘기예요. 사장님 월 1,000만 원씩 1년까지는 돈 번다는 느낌이 없었대. 근데 월 1,000만 원씩 한 3년을 받으니까 빚 정리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정의 자유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런데 똑같 1,000만 원 버는 건 똑같아. 차이점은 뭐야? 재정의 자유가 있고 없고는 금액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느냐가 결정을 한다. 자, 그런 관점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유와 융통성 그리고 제한 없는 수입과 인정의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내가 어떤 한 인간으로서 나의 존재감을 찾아가는 것, 내가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거냐, 내가 남자로서 어떤 모습이 될 거냐, 나의 존재감, 그러한 것을 찾아가는 어떤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는데요. 시간 일정 관리에 대한 같은 자유를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자유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유는 뭘까? 똑같은 자유인데. 아니, 여러분들 중에 다 똑같은 회사 폴라이프 일하잖아. 그죠? 다 똑같은 보상 플랜 속에서 일해요. 다 똑같은 제품 가지고 일을 해. 그죠? 네. 우리 지금 박미애 사장님이라고 해서 다른 제품 갖고 일하는 거 아니죠? 네. 박미애 사장님이라고 해서 보상이 다른 것도 아니야. 네. 다 똑같은 거 갖고 일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툴은 다 똑같아. 그런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니까?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보자. 같은 회사, 같은 제품, 같은 보상들을 가지고도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전혀 다른 환경에서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다른 회사에서 실패했네. 여기 좋은 줄 알고 왔어. 여기 와도 안 되네. 그 이유는 또 뭘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성공하고 나서 유지하는 사람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또 뭘까? 좀 그 원론적인 어떤 질문을 좀 해보자. 예. 또 가끔가다 이것이 나의 한계인가? 가끔 그런 생각 느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이것이 나의 한계인가? 예.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분? 타사에서. 오케이. 예. 자, 이것이 나의 한계인가라고 하는 느낌. 리더가 아닌데 왜 리더십을 배울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예. 어디 가서 리더십 다 배우고 와서 자기 리더야. 예. 그 사람 리더야 아니야? 리더십을 배웠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왜 자꾸 리더십만 배우고 앉아있을까? 한번 그런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와서 이제 시작인데 리더십 교육 받으래. 한번 그렇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급자는 많은데 리더가 없어.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사실 이제 많은 리더분들 만나고 많은 회사 컨설팅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직급자는 많아요. 리더가 없어. 리더가. 예,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이 자리에는 그런 분도 없겠지만 타사 경험 있으신 분들하고 타사에서 좀 느껴보시지 않았어요?
직급전에 있는데 리더가 없는 거예요. 리더가. 예, 리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기개발 사업이다 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그럼 그것을 한번 우리가 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기개발 사업입니다. 성공의 80%는 마인드셋이고 20%는 기술에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솔직히 여러분들 별난 거 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뭐 제품을 만들기를 해. 여러분들 연구소에 출퇴근을 해. 뭐 별난 거 해.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첫 번째, 자 적으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첫 번째는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아, 제품 어떻게 이렇게 좋아? 예, 예,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예, 네트워크 마케팅 두 번째는 뭐예요? 나 혼자 스토리텔링 하니까 버거워. 그래서 스토리텔링 같이 할 사람을 모으는 거야. 그죠? 그러고 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세 번째 뭐야? 그것을 스토리텔링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교육하고 배우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과학자도 아니고 제품 개발도 아니고 물류 전산을 짜는 사람도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거 마인드가 80%다. 왜? 사람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인드가 80%다. 그리고 20%가 기술에 있다. 그리고 복제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복제가 시작점이다. 많은 사람들 복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복제의 핵심은 뭐예요? 복제의 핵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특히 리더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요. 복제 사업이다. 복제 사업이다. 그럼 뭐 복제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참석한 거야.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몰라. 자, 몇 시에, 아까 전에 보니까 뭐 금요일날 이렇게 한다, 뭐 1박 2일 갑니다. 그것들은 다 프로그램이야. 시스템은 뭐야? 그것에 참가하는 나의 태도, 참가하는 나의 행동. 복제는 뭐냐면 태도와 행동입니다. 내가 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이 복제가 되는 거지 참가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거예요.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이 그곳에 와서 앉아있는 나의 모습. 이왕이면 여러분들 필기하는 모습 파트너들이 보여주세요. 그거 복제해야 돼. 경청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거 복제해야 돼. 여러분들 혹시 단톡방 있으세요? 네. 단톡방에 아침에는 출근하는 모습. 저 출근합니다. 오늘요 2명 만날 거고요. 1명 클로징 할 거고요. 그러한 태도와 행동. 그것을 복제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복제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복제가 시작이다. 복제는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참 이상하게 못된 건 빨리 배워. 네. 참 못된 건 빨리 배워. 네. 사무실 있으면 걱정될 때가 많아요, 리더들은. 그러면 사무실 있잖아요. 아침에 다 출근해. 와서 펜 딱 잡고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딱 마셔. 그리고 나서 스판서 뒷담화를 쫙 해. 그리고 나서 점심 먹으러 나가. 점심 먹고 들어와서 커피 한 잔을 또 쫙 해. 네. 커피 한 잔 쫙 하고 나서 이제는 스폰서 얘기를 한만큼 했으니까 뭐 회사가 이러네 보상이 이러네 또 부정적인 얘기 또 쫙 해. 그러고 나서 집에 갔어. 얼마나 피곤해. 자기는 일을 열심히 하다 거야. 열심히 하는 거야. 자기 왜 집에 가면 피곤하니까. 예. 근데 그 사람 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목자가 잘 돼. 죽기 살기를 했대. 피곤하다. 열심히 했대. 네. 자, 그런 것처럼 복제는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기 개발이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만이 큰 성공이 가능한 뭐예요? 공평한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요. 칼 같습니다. 자기 관리 안 되면 이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지도 않아. 만들어줘도 못 지켜.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기개발 사업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러면 자기개발을 얘기하는데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경험을 인지하며 그것을 향해서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리드하는 행위를 셀프 리더십이라고 해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아는 거야. 내가 아침에 나가서 시간 낭비하고 왔네? 엉뚱한 소리만 하러 왔네? 내가 나를 알아야 돼. 네.
자, 그러고 나서,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내가 그 사무실에 나가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내가, 그러려면 나는 어떤 경험을 해야 돼? 예,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여기 등록한 지 한 달 안 되신 분 있으세요? 오케이. 하나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또 뉴스킨까지 경험하셨으니까 제가 악담을 할게요. 악담을. 그래서 악담을 한 달 동안 나가서 지인상만 잔뜩 만나길 바래요. 왜냐면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 어떤 분이 와서 사장님 저는 이상하게요 누구를 만나면 지인 사이야.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거야. 고객이야 제품 주문하면 이상하게 그 집만 택배가 안 가. 이상하게 그 집만 가면 물건이 빠져 있대. 네. 그리고 뭐만 하면 뭐 선물 없냐 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진상 고객들이 있어요. 네. 그런 진상 고객들 이왕이면 내 고객이 돼야 된다. 왜? 내 파트너가 그런 고객을 만나면 파트너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고객은 누가 만나야 돼? 내가 만나야 돼. 내가. 네.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필요한 경험을 인지하고 그것을 향해서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리드하는 거.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맨날 하던 대로 할 거니까. 맨날 하던 대로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의도적인 거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셀프 리더십을 흔히 자기 개발이라고도 쉽게들 불러요. 쉽게. 자, 그리고 자기 개발은 셀프 리더십의 교육과 훈련 과정을 자기 개발이라고 부른다. 자기 개발, 여러분 뭐 책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뭐 리더십 스쿨도 가고 여러 가지를 해요. 자, 자기 개발은 셀프 리더십의 교육과 훈련 과정이다. 다른 사람을 리드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리드하는 것. 그러니까 리더십은 뭐야? 다른 사람을 리드하는 거야. 셀프 리더십은 나는 나의 리더냐. 네, 나는 나의 리더냐.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폴라이프는 만약에 탈퇴하고 재등록을 하려면 몇 개월 있어야 돼요? 6개월, 1년.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탈퇴했어. 6개월 뒤에 내가 재등록을 해. 뭐 1년 뒤에 뭐 재등록을 해. 회사 룰에 맞춰서. 여러분 솔직하게 가슴을 얹고 대답해봐. 나는 나 같은 사람을 스폰서하고 싶었다? 아니라고 하면 빨리 내가 뭘 더 배워야 되지. 내가 어떻게 더 성장해야 되지. 아니 나도 나를 따라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 보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야. 왜? 계속 평균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 그게 지금. 네. 자,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다른 사람을 리드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리드해라. 나는 누군가의 스폰서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다운 파트너이기도 하다. 나는 나에게 좋은 리더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된다. 나는 내 인생의 좋은 리더냐? 그것이 자기 개발이고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리드하기 전에 나는 과연 나의 좋은 리더냐? 나는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스폰서하고 싶으냐? 예. 과연 내 말투는, 내가 쓰는 단어는, 나의 얼굴 표정은 어떠냐? 한번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공평한 기회입니다. 결과는 당신의 운동력에 달려 있습니다. 운동력이라는 건 내가 발로 뛰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부분, 내가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정신적으로도 배우고 공부하고 노력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르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십은 직급이 아니라 솔선수범에 달려 있다. 왜냐면 내가 나를 잘 리드하고 있어. 나 그래도 괜찮은 리더야. 그러면요 주변의 파트너들은 그냥 알아서 따라와요. 귀신같이 알아봐. 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십은 직급이 아니라 솔선수범에 달려있다. 당신의 팀 멤버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따른다. 말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커피 몇 잔 같이 마셔보면 드러나. 네. 그렇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된다. 성공의 동력은 자기 동기부여와 꾸준함에서 옵니다. 여러분, 동기부여 다 받았어. 그거 며칠이나 가요. 그런데 셀프 리더십은 뭐야? 내가 내 인생의 목적지를 알아.
그 흔히 말하는 동기부여의 자가발전기가 그 안에 달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가 동기부여와 꾸준함의 성장, 자기개발의 중요한 이유와 같다.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른들의 사업이야. 보면 애 같은 사람들이 많아. 뭐 화내고 삐지고 싶으면 집에 갔다가 또 기분 좋아지면 다시 오고, 그거는 애지 어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른들의 사업이야. 자, 어른이세요? 어른이세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른들의 사업이야. 근데 가만히 보면 애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다 힘들어져. 그러려면 그 사람을 내가 제대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솔선수범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어른들을 위한 사업이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기개발, 리더십, 교육 다 받고 계셔. 그죠?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다 하셨어.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자기개발 나는 잘 되고 있어.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자기개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기개발 잘 되고 있는 거. 그럼 자기개발이 잘 되고 있다 증거는 뭐예요?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 내가 내 모습을 잘 나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태도가 좀 더 바뀌고 있으면. 그런데 답은 아주 간단해. 자기개발에 잘 되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지금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 가장 큰 선물은 당신의 자기개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개발이 잘 되고 있잖아요. 주변 사람 행복해져. 왜? 내 태도가 바뀌니까. 내 말투가 바뀌니까. 내가 약속 잘 지키니까. 그죠? 네. 자, 우리가 자기개발 얘기하면 경청하십시오.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보면 경청해라, 약속 잘 지켜라, 말 예쁘게 해라, 감사해라, 쭉쭉쭉쭉쭉쭉쭉 목록이 나와요. 그것이 잘 되고 있으면 내 아이도 행복해지겠지. 내 배우자도 편해지겠지. 그럼 자기개발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는 내 주변 사람이 나 때문에 그들의 삶의 질이 좋아져야 돼. 질이.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혹시 말로만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진란의 말처럼 자기개발이 잘 되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편해져. 내 파트너가 나 때문에 편해져야 돼.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가치에 내가 더하기를 해주고 있어야 돼. 끊임없이 내 스폰서에게도 나는 더하기를 해주고 있어야 돼. 내 파트너에게도 나는 더하기 게임을 해주고 있어야 돼. 그것이 자기개발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자, 지금 옆에 앉으신 분 오른쪽 왼쪽 한번 보시면서 저 때문에 좋아지고 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 때문에 좋아지고 계십니까? 저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저 때문에 좋아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걸 하자고 하는 거야. 그거. 너무 좋아하신다. 저랑도 합산 거네. 너무 좋아하신다.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그거 하나만 알아도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 풀려. 네트워크 마케팅.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져 있다면 내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네트워크 다 된 거야. 와우. 그 네트워크의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계속 돈 계산하고 사람을 돈으로 보고 자꾸 잔머리 쓰고 큰 그림을 못 보고 자꾸 그런 것만 하니까 네트워킹은 안 하고 마케팅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이왕이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왜 나한테 와야 돼?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무슨 전생에 업보가 있길래. 안 그래요? 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주 단순해요. 내가 더 나은 사람 되자. 내가 더 나은 사람 되자. 그러면 내 주변에 더 나은 사람이 모인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모이는 그 장소에 가면 꽃이 필 거야. 네.
꽃들을 좋아하시는구나. 좋습니다. 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자. 자, 그러면 이것을 전제하에 한번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에 셀프 리더십이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토지의 크기와 질. 그죠? 우리가 무슨 건물을 져요. 그 땅의 크기와 질. 그죠? 그것에 따라서 세워질 건물의 높이와 크기 그리고 안정성을 그것에 대해서 결정한다. 맞죠? 네. 모래밭 위에다가 63빌딩 지을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토지의 크기, 어떤 땅이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크기, 높이, 얼마나 안정하냐, 네. 그런 것이 결정이 나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셀프 리더십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인 거예요. 영향.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해요? 제임스 형이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셀프 리더십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아마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좀 이제 필기도 좀 하고 저도 좀 이제 천천히 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다 보면 너무 빠르다고 네, 이제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좀 천천히 해보고자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프 리더십. 자, 우리가 셀프 리더십, 그죠? 성장하는 셀프 리더, 그죠? 성장하는 셀프 리더. 뭐에서 출발을 하느냐? 본인의 Y와 본인의 가치관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인지, 자기 관리,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저것이 되어져 있어야 팔로우십이 돼. 팔로우십이 돼.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리더십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야.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팔로우십으로 성공하는 거야. 리더십은 기여를 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 기여를 하는 게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셀프 리더십은 뭐야? 셀프 리더십은 어른이 되어서 가는 거야. 성숙한 거야. 셀프 리더십으로 성숙했어. 그러니까 내 관리가 돼. 감정 관리도 돼. 그러니까 팔로우십이 돼요. 아, 스폰서님 만나서 상담을 했어.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한참 이제 활동적으로 일할 때, 네, 그분이 저한테 와서, 아, 사장님, 제가요, 어떻게 하면 제가 월 500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답 안 해요. 사장님, 그 다이어리 갖고 오세요. 다이어리 쭉 봤어. 사장님 못 가. 왜? 이미 답은 다이어리에 있어요. 아니, 일주일 동안 2명 만났어. 다이어리 보니까 그 사람 월 500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여러분들 성공할지 안 할지는 이미 여러분들 다이어리에 보면 다 나와. 안 그래요? 다 나와. 그런데 뭐 스판서 붙잡아서 갈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거 왜 물어봐? 다이어리 보지? 네. 그래갖고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 사장님 못 가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삐진 거야. 감정 관리가 안 되는 거지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 욕을 싸가지 없이 그랬다고 제 욕을 하고 다닌 거야 이제. 네. 어쨌든 그분은 500 못 벌어. 네. 500 못 벌어.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셀프 리더십으로 성숙한다.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감정 관리가 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게 되니까, 팔로우십이 돼. 상담도 돼.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거든. 아, 내가 듣고 배우고 한번 교정해 봐야지. 정답이다, 아니다도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해보자. 해보자. 네. 어떤 사람이 그래.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다른 회사의 이제 리더분인데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 아,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얘기 중에 그랬어요. 사장님네 회사 안에 사장님이 롤 모델로 할 만한 건 한 분을 빨리 찾으십시오. 네. 그래서 그분을 롤 모델로 삼아서 한번 배우고 훈련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다 3주쯤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제가 이 롤 모델을 찾았어요. 네. 그러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한 2, 3주 있다가 저희도 찾아왔어. 롤 모델을 찾긴 찾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롤 모델을 찾았으면 그분 흉내라도 내봤어요? 흉내도 안 내봐. 아니, 흉내도 안 내본 사람이 무슨 롤 모델이야? 네. 그분은 뭐예요? 팔로우십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네. 자, 그것처럼 우리는 셀프 리더십으로 성숙한다. 어른이 된다. 팔로우십으로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죠?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 자세, 그 태도, 그 행동, 그것이 복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뭐야? 팔로우십을 성공을 해. 그러니까 리더가 됐어. 그때부터 필요한 게 리더십입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모르고 리더십을 배웠어. 그러나 자꾸 가르치려고 만들어. 자기는 안 하면서. 그것이 리더십을 배우는 유형성의 뭐 이제 몇 가지가 있겠지만 리더십을 배우는 유형성의 첫 번째 유형성이 그거예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가르치기만 만들어. 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자 셀프 리더십의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인지, 두 번째가 자기 관리, 세 번째가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셀프 리더십의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만 확실히 꿰도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쉽게 풀어가실 수가 있어. 네. 물론 교육과 훈련을 다릅니다. 네. 유튜브에서 수영하는 거 배웠어. 그리고 바다 들어가면 빠져 죽어. 네. 왜 교육은 받았어. 훈련이 안 되면. 네. 세상에 제일 위험한 게 유튜브 보고 요리 배우고 자기 요리하겠다고 하면 그거 참 위험한 거야. 네. 왜냐면 자기가 직접 손을 해본 적이 없잖아. 네. 그래서 교육과 훈련은 달라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배운 대로 안 해. 네. 배운 대로 안 해놓고 안 된대. 답이 없지.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야? 관광객이야. 여기는 뭐 가리키나 관광객으로 왔다 갔어. 관광객을 와서 돈 쓰고 가야 돼요. 제품이라도 먹고. 그죠? 네. 그러니까 와서 돈 썼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야. 그 사람 어차피 관광객이었는데.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첫째, 배워야 된다. 배운 대로 해야 된다. 그런 거야. 배운 대로 꾸준히 해야 된다. 배운 대로 한두 번 해보고 그게 내 요리 솜씨가 돼요? 안 되지. 몇 번 해봐야지. 꾸준히 해봐야지. 그 맛이 나올 때까지.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셀프 리더십의 3대 기둥, 자기 인지, 자기 관리, 자기 확신. 첫 번째, 자기 인지.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질문. 네. 가끔 가다가 밖에서 일하다가 진상 소비자 만나서 막 그냥 그 속된 말로 짜친다는 말 아세요 혹시? 네. 네. 그냥 시달림 당하고 막 마음도 힘들고 힘들었어. 그리고 나서 집에 갔어. 집에 가서 애들한테 내 기분을 푸는 거야. 화를. 그때 내가 왜 화가 나 있는지도 몰라. 애들한테 내가 왜 화가 났는지도 몰라. 그리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내 감정 상태를 못 모르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첫째, 존재의 인지입니다. 내가 이곳에 왜 와 있지?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지? 내 꿈은 뭐지? 존재의 인지.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 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40년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뭔가 또 새로운 것에 그래 나는 올해는 그 6개월 안에 나는 이제 책도 한 권 더 내야지 나름대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어 제가.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 사장님 그만큼 했으면 뭐 됐지. 뭘 또 하려고 그래요. 네. 편하게 살지. 네. 제 대답은 간단해. 난 인간이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왜 또 도전합니까? 인간이니까. 네. 인간만이 자신의 삶을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나무는 그걸 못해. 야, 내가 이 강가에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올해는 비가 좀 안 오네. 내가 좀 목마를 것 같네. 그러면 나무가 자기 뿌리를 걷어가지고 다른 냇가에 가서 나를 심는다? 그 나무는 못하잖아요. 자기 삶을 디자인을 못해. 그런데 사람은 자기 삶을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 그것을 한번 내가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성의 인지. 자, 나는 이런 존재야. 내 꿈은 저거야. 그런데 내 그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어? 라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인지가 있어야 될 거고. 자, 그러면 난 이런 존재야. 내 꿈은 저거야. 난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 라고 하는 질문. 그런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나는 뭘 더 배워야 돼? 내가 부족한 게 뭐지? 그것이 뭐야? 현실에 대한 인지인 거야. 네. 내가 갖고 있는 게 뭐지?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싶어. 네. 그러면 김치찌개를 끓이려면 뭔가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김치찌개에 일단 김치 들어가야 돼. 이왕이면 신김치가 맛있겠죠. 네. 얼마 전에 그 두부 전골집에 갔다가 저희가 그거 뭐라 그래? 그 두부 으깨 놓은 거.
빚이. 빚을 또 이제 두 봉다리를 이제 또 제가 열심히 또 들고 왔어. 집사람이 한 봉다리면 되지. 뭘 두 봉다리를 챙긴다. 그리고 두 봉다리는 가져가야 하나는 김치찌개 넣어 먹고 그 다음번에는 그거 넣고 또 뭐야 돼지 갈비 그거 좀 넣고 또 끓여 먹지. 그래 메뉴는 당신이 다 짜라. 자 어쨌든 그런 방향성 그게 이제 현실인지 그래 맞아 나는 빚이가 있으면 좋겠어. 현실의 인지. 그게 나는 제품 지식이 부족하네. 나는 프레젠테이션은 내가 요게 좀 약한 것 같네. 그런 것에 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맨날 된다 안 된다. 그거는 감정이지 사업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현상의 이미지. 이랬더니 이런 현상이 보여. 내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참 이쁘시네요 말씀했더니 자 미소를 보이시잖아. 그럼 미소를 보이시는 것을 저는 인지를 해야 돼. 이분은 이쁘시네요 하니까 웃으셔. 그러면 나중에 이분한테 가서 사장님 안 이쁘네요 하면 안 되겠지. 그것이 바로 이제 현상에 대한 인지다. 그래서 Y에 대한 이해, 나의 인생에 대한 Y.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모든 것의 출발점은 Y를 적으십시오. 꿈을 적으십시오. 그것이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부산을 가고 싶은지 뭐 대구를 가고 싶은지 일단 정해야 돼. 일단. 그리고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부산을 가야 되네. 자, 그것에 대한 Y에 대한 인지, 나의 어떤 꿈과 미래에 대한 것들, 나의 가치관과 이루고 싶은 것. 그러면 나는 내가 이런 과정 속에서 나는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해서 한번 한번 정립을 해보자. 한번 그려보자. 그런 것들. 그러면서 현재 나는 어떤 존재로 비춰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봐요? 우리 엄마는 맨날 다단계만 하고 쫓아다니고 아니 만약에 자 보자고 삶 속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 나의 행동, 나의 감정. 저 인간은 성질 왜 이렇게 더러워? 뭐 말을 못하겠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뒤끝없다는 사람이에요. 쥐는 남의 속 다 긁어놓고 난 뒤끝없대. 참 나쁜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럼 삶 속에서 보여주는 나의 모습은 미래에 나는 어떤 존재로 인정받고 싶으냐. 지금 현재 나는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어. 그 정확히 보셔야 돼. 상처가 돼도 괜찮습니다. 상처는 꿰매면 돼. 나아지면 돼. 그러면 나는 앞으로, 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는 나는 이런 모습으로 나는 비춰주고 싶어. 그게 뭐야? 내 인생의, 내 삶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 그것이 일단은 내가 인지가,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걸 모르니까 맨날 쳇바퀴야. 맨날. 새가 바뀌어도 작년이나 그 전이나 3년 전에도 똑같은 취급받았어. 재작년에도 똑같은 취급받았고 작년에도 똑같은 취급받았어. 올해도 똑같은 취급 받을 거냐. 그것에 대한 어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이 될지 저는 결심을 했어. 6월 말까지 저는 5kg 더 뺄 거야 지금. 박수를 크게 치면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집사람 남자가 태어나서 5관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 남자가 말이지 태어났으면 5관왕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상해. 어디서 뭘 듣고 왔기를 해. 그럼 5관왕이 뭐냐? 그랬더니 남자가 태어났으면 첫째, 술을 끊어야 돼. 둘째, 담배를 끊어야 돼. 셋째, 도박을 하지 말아야 돼. 넷째, 여자를 낳고야만 안 돼. 그런데 당신은 5관왕은 안 됐어. 살 더 빼야 돼. 다이어트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남자는 5관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 지금 집사람한테 잘 보내려고 나이가 들수록 집사람한테 잘 보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한번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미래에 나는 어떤 존재로 인정받고 싶으냐? 그러면 그것을 위해 필요한, 자, 이거 적으세요. 이것만 갖고도 한 2시간 교육이 가능한 건데,
KSAEH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나는 저기로 가고 싶어. 저기서 가려면 내 방향도 정해졌습니다. 저기로 가려면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치찌개를 끓이려면 이왕이면 신김치, 뭐 두부, 뭐 이렇게 재료가 필요하듯이 내가 저 방향으로 가서 필요한 게 있는데 5가지가 있습니다. 요 5가지는 뭐냐면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네. 네. 자, KSA, 이제 간단히만 설명을 줄게요. K는 뭐냐면 나얼리지입니다. 지식이야. 아,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려면 지식이 필요해. 여러분 회사에 대한 지식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제품은? 필요해요. 보상은? 필요해요. 여러분들 누구 만나면 잘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잘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거야. 네, 아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는 스킬입니다. 아는 것과 전달하는 건 또 달라. 네. 일단 나는 첫째 K, 지식이 있어야 돼. 아, 그래, 공부 더 하자. 내가 부족한 건 뭐지? 한번 공부 더 해보자. 네. 그 다음에 스킬. 아, 내가 여기서 전달하는 능력. 네. 스토리텔링하는 능력. 특히 요즘에 이제 또 온라인 시대래. 그럼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어떤 스킬들. 네. 내가 더 필요해. A는 뭐예요? 애리튜드, 태도입니다. 특히 요즘은 태도가 너무 중요해. 솔직히 요즘에 난리자고 스킬. 네. KS는요, AI한테 물어보면 더 정확해. 네. 그래서 요즘에는요, 지식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지식으로. 이제는 스킬로 경쟁하는 시대도 아니야. 네. 이번에 현대 노조 꼬리 착 내렸잖아, 며칠 만에. 네. 현대가 로봇으로 직원들 바꾸는 거 안 된다. 약속해라. 했다가 며칠 만에 꼬리 딱 내려서 의논하면서 합시다. 왜냐면 역사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스킬로 경쟁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요즘에요, 과외 공부하는 선생님들 큰일 났어. 네. 요즘에 영어 과외, 네. 좀 자기 없냐고 저한테 그런 것까지도 질문이 와. 수학 과외? 왜 AI한테 배우는 게 얼마나 편해, A가. 네. 그러니까는 내가 배우고 싶을 때 배워. 영어 발음도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AI가. 네. 수학도 그래요. 네.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AI를 만든 과학자들이 AI 때문에 직장이 없어져요. 왜냐면 10명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AI가 지가 스스로 배우면서 하니까 이제 1명만 있으면 돼요. 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임신 대신해주는 로봇 나온 거 보셨죠? 네. 왜냐면 부부가 그러니까 이제 임신이 잘 안 돼. 불임이야. 네. 그렇게 해서 체외 이렇게 수정, 인공 수정 해서 엄마 자궁에 넣는데 엄마 자궁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유산이 되잖아.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주는 로봇가 나온 거예요. 네. 샤오미에서 공장을 차렸어요. 공장을. 핸드폰 공장, 자동차 공장, 가전 공장을 차렸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히터, 에어컨을 넣을 필요가 없어. 네, 막말로 대한민국에서 공장에서 사람이 일하다가 다리를 다치면 산재 보험에 뭐돼 골치가 아파. 일이 많아요. 근데 로봇들이 다리 부러지면 수리하면 돼. 수리하면 돼. 네. 또 사람은 8시간 이상 그 일을 한다. 그러면 1.5배 더 줘야 돼. 로봇은 충전하고 다시 와. 그럼 와. 네, 그만큼 이제는 지식과 기술 갖고는 우리는 이제는 머리에 쌓는 시대가 아니고 질문 잘해서 잘 찾는 걸 배워야 되는 게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스킬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A, 이제는 태도의 경쟁 시대예요. 태도의 경쟁. 온라인 상에서, 오프라인 상에서 고객을 만났을 때 태도가 경쟁력인 거예요, 이제는. 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못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원래 그랬었어야 돼.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쟁력은요, 우리는 사람하고 함께 일하는 거잖아. 그러다가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경쟁력은 나의 태도가 핵심입니다. 태도가. 네. 자, 그래서 그것을 위해 필요한 KS, A까지 했어. 그 다음에 E는 뭐예요? experience. 경험이에요. 경험.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밖에 나가서 진상 소비자 많이 만나십시오. 100번의 노를 들으면 당신은 이제 일할 준비 된 거예요. 왜? 100번의 노를 듣는 경험이 쌓였잖아. 10번의 노를 들은 사람과 100번의 노를 들은 사람은 경험치가 달라. 숫자만 다른 게 아니에요. 경험의 종류가 다 달라. 예, 만난 사람 중에 할머니가 노한 사람도 있고 할아버지가 노한 사람도 있고 청년이 노한 사람도 있고, 예, 경험치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경험치를 그 사람의 태도가 실패로 볼 거냐 배움의 과정으로 볼 거냐의 차이인 거야. 예, 그것이 흔히 말하는 평범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바로 그 태도에서 나와요. 그럴 때 경험, 익스피리언스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추가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즉각 반응이에요. 즉각 반응. 자, 예를 들어서 제품에 대해서 배웠어. 아, 이 안에는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좋대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의 소비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돼. 아, 내가 오늘 이거 공부했거든. 이 제품에 이 성분이 들어서 너한테 도움 되는데 너 도움 받았으면 좋겠어. 네. 그런 것처럼 나의 어떤 즉각 반응, 어쨌든 그러한 태도,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져 가는 것. 그래서 경험이 많은 것.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고마운 게 뭐냐면 내가 쌓는 내 경험은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AI도 못해줘. 로봇도 못해줘. 앞으로 그죠? 유통 경제에 남아있을 건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과 네트워크 둘밖에 없을 거예요. 둘밖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H는 뭐냐면 헬프입니다. 도움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리더 사장님, 추천인, 그죠? 또는 이제 멘토, 이제 뭐 각 회사마다 그룹마다 이제 부르는 명칭은 다르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길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 질문 해줄 거. 그러면 내가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뭘 더 배우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거 더 나아질 수 있어요?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와 경험과 도움은 뭐냐? 왜냐면 이것을 내가 정확히 파악을 하려면 내가 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몰라. 나는 제품 지식이 부족한데 이상하게서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니까 예스란 대답이 별로 안 나와.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이걸 배워야 되는데 엉뚱한 거 질문하고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날 모르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스스로가 진단을 해보는, 그죠?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간단해. 제가 프레젠테이션 해볼 테니까요. 스폰서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스폰서도 사장님은 뭐 보니까 말 잘하네. 제품 공부 더 해요. 방향제시가 될 거 아니에요. 헬프, 도움. 근데 그것 없이 나는 제품 지식이 더 필요한데 프레젠테이션이 안 돼요 이러고 있으면 시간 낭비인 거예요. 혼자 그냥 소갈이 하다가 지쳐서 이렇게 떠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째는 사람, 지식, 기술,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비자 100%가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파트너 100%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 주변 사람은 어떻지?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지임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입니다. 그 5명 어떤 사람들하고 보내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를 세우는 사람인지 나를 자꾸 꺾는 사람인지 그거 알아야 돼. 맨날 좋은 게 좋은 거다, 우정이 어떻고 그놈의 정 때문에 시간 지나고 나서 그놈의 정 때문에 내가 극복 못했대. 정 때문이 아니야. 자기가 판단 미스한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산들, 나의 어떤 주변의 인맥이라든가 지식과 기술을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환경, 나는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나는 사무실 나갔더니 주로 그분들이 긍정적인 얘기만 해. 아니면 갔더니 그분들이 주로 부정적인 얘기만 해. 내 환경이 어떠냐. 그럼 어떤 환경 선택해야 돼요? 이왕이면 긍정적인 대화가 오가는 그런 환경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분들이 나한테 커피 타줘. 가기만 하면 반갑게 맞아줘.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네. 그것에 쫓아다니다가 네. 세월은 가고 되는 건 없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환경. 그래서 세 번째는 감정입니다. 감정. 와, 엄청나게 바빴어. 일 잘 되는 것 같아. 네. 너무 바쁘게 해서 너무 피곤해. 그러고 나서 한 달을 보냈는데 왜 수당이 안 나오지? 네. 그러니까 감정을 믿지 마세요. 감정. 우리는 행복하자. 행복이 목적지지 행복한 과정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 감정을 내가 좀 알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럴 때 바쁜 게 좋은 거다. 열심히 하지 말고 생산적인 일 하세요. 열심히 할 때 난 기분이 좋아. 야,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내가 서울대를 갔겠다. 네. 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렇게 배운 것을 제대로 써먹을 줄 알까 내가? 네, 그런 질문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노마 이모션에서 감정,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액션과 리액션, 행동과 반사 행동에 대해서 알아야 돼. 삶은 이걸로 이어집니다. 자, 이 개념은 뭐냐면, 자, 가다가 보니까 노란불 딱 들어왔어. 브레이크를 밟을까 말까. 행동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난 어떻게 리액션을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이 무슨 말을 해. 이 말을 내가 화로 받을 거냐? 아니면 조언으로 받을 거냐. 그거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 나의 반사 행동에 대해서. 네. 그거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맨날 시끄러. 네. 맨날. 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택하는 반사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자,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한번 자기 인지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생각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 자기 관리, 나는 나를 관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는 거고 그것은 장기적 목표를 위해 관리되어져야 할 것들을 진당하고 통제, 발전시켜 나가는 능력을 말해요. 네. 나에게 도움되는 것들 그것을 한번 관리를 해보면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유사원은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과도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의 태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나의 태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요,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 안 지킵니다. 이상하죠?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일찍 와. 평범한 사람들이 시간 지키려고 노력을 해. 여러분, 그 개념 여러분들 저는 정말 이해하셨으면 좋겠어. 성공하는 사람들 시간 안 지켜요. 일찍 와. 네. 평범한 사람들 시간 지키려고 노력을 해. 네. 뭐 늦게 오는 거 말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대화거리도 안 되고. 네. 일단은 여러분 시간 지키지 마세요. 예. 1시에 미팅 시작하기로 했으면 최소한 15분, 30분 전에 와 있자. 여러분, 한마디로 늦게 오잖아요. 내가 어디에 앉을지 나한테 선택권이 없어. 무조건 뒤에 앉아야 돼. 아니, 인생 살면서 내가 미팅에 가서 어디에 앉을지 그 선택권 정도는 가지고 살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려니까 나는 시간 안 지키고 일찍 오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나는 앞에 이번에 앉아야지. 필기도 좀 잘해봐야지. 네. 그러면 시간 지키지 마세요. 네. 일찍 오세요. 네. 평범한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하면서 성공 못해요. 네. 그래서 약속은 지키는 게 아니고 약속 안 지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찍 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나의 태도는 내가 컨트롤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좀 기분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얼굴색이 확 변하고 과연 그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계획대로 하고 있느냐.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삐지면 집에 갔다가 기분 풀리면 다시 오고 성공 못하지. 다 이미 나와 있는 답이에요. 그거는 사실. 자, 그러니까 나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계획대로 하고 있느냐, 작용과 반작용은 이해하고 있느냐.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닌데 괜히 기분 나빠.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나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럼 무엇을 관리하고 있어야 되느냐
한번 그냥 막연하게 내 관리해야 돼요. 내가 셀프 컨트롤 해야 돼요. 그거는 막연한 희망사항이고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5분명과 MQ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사람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PQ. PQ는 뭐예요? 나의 건강지수예요. 건강. 내 건강은 내가 관리 잘하고 있느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Q입니다. IQ는 뭐야? 지식에 대한 부분이야. 지식. 내가 배울 거 배우고 있고, 네. 나의 어떤 지적인 부분이, 네. 내가 관리 잘하고 있느냐. 나아지고 있느냐. 지적인 부분. 그 다음에 있는 게 EQ입니다. EQ. EQ는 왜 감정지수야. 나는 충분히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느냐. 네. 그리고 내가 충분히 사랑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한국 분들 보면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해. 말을 안 해. 네. 그러니까는 저는 집사람을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어.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네, 제가 집사람에게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보내다가 보니까 이제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집사람의 뒷모습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집사람이 딱 째려보는 거야. 딱 째려보더니 사랑하면 쓰레기 좀 내다버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랑하는 것과 집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이 다르구나.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집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 왜 남편 무시해? 내가 쓰레기 되다 버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반응을 보이면 싸우지. 쫓긴 하지 이제. 네. 자,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EQ, 감성지수,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나의 어떤 생각 없는 반작용인지 아니면 나는 상황을 이해를 하고 하는 반작용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EQ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파트너들하고도 그런 경우 있어요. 밖에 나가서 이제 거절당하고 욕 바가지로 먹고 누가 그거 먹고 나서 뭐 명령 반응이 일어나서 뭐 피부가 뒤집어졌네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와. 그 얘기 잔뜩 듣고 사무실 갔는데 사장님 오늘 좋았지? 저 인간이 저게 누구냐 그러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의 어떤 감정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Q는 뭐냐면, 재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재정. 돈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한 30년, 결혼 기념일 날, 포장마차에 갔더니 두 부부가 앉아있어. 한 부부는 남편이 부인을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결혼할 때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호강시켜준다고 했는데 여보 정말 미안해. 30년이 지난 지금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소주 한 잔하고 우동 내가 이게 다네. 미안해. 한 부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또 한쪽 부부도 똑같아. 소주 하나에 우동 시켜놓고 먹으면서 여보 우리 30년 전에 우리 추억 기억나지?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애들 데리고 호텔 뷔페 가자. 똑같은 소주와 똑같은 우동인데 이왕이면 어느 쪽이 좋으세요? 뒤쪽이 좋아. 이왕이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이 돈이 인생의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걸 누릴 수 있는 크든 작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는 됩니다. 자, 그래서 돈 관리 잘하고 있느냐, 돈 관리 잘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SQ는 뭐예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과연 나는 어떠한 것들을 유산으로 남길 건데,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왕이면 여러분들 죽음의 자리에 누워가지고 자녀분들한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이럴 거냐, 나처럼만 살아라 이럴 거냐라고 하는 차이인 거예요. 그게 지금. 이왕이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아빠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이런 말씀 해주셨어. 그것이 내 인생의 지표가 된 것 같아. 이왕이면 그게 좋잖아. 그죠? 그런 관점에서 SQ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쪽에 요런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 요런 사람이 있어요. 두 명이 만났어.
두 명이 만났어요. 그 둘을 연관 짓는 것을 NQ라고 합니다. NQ. 그래서 이왕이면 비슷한 사람이 만나면 대화가 잘 통해. 이왕이면. 아, 나는 IQ가 높은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 열불이 나는 거지, 이제 열불이. 네. 감성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니, 쟤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저렇게 애가 그렇게, 말로다가 막 그냥 들이봐도 쟤는 왜 저래?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이제 NQ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관리해야 될 건 저 5가지 SQ를 포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리가 잘 되어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에드워드 데밍 박사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일본에 가서 퀄리티 컨트롤, QC, 품질 관리라고 하는 개념을 잠깐만요. 제가 좀 덥네. 이거 좀 볼게요. 제가 너무 열을 내나 봐, 그죠? 자, 이제 에드워드 데밍 박사가 품질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품질 관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관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내 품질 관리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점점 좋아지고 있느냐. 물론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죠.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는 내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그게 되려면 큰 그림을 알아야 돼. 큰 그림. 맨날 이만한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네. 숲이 있습니다. 아마존 숲이 있어. 맨날 썩은 나무만 쳐다보고 있어, 맨날. 네. 그런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해. 절대. 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내 사업이 왜 이렇지? 회사는 잘 되고 있는데? 옆에 파트는 잘 되고 있는데? 근데 내 것만 쳐다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 사업이고 망하는 사업이고, 네. 저쪽이 잘 되면 그거를 내가 인지하고 큰 것을 보고 인지하고 내가 저분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보고 배우면 해결될 건데 자꾸 나는 내 것만 본다. 작은 것만. 그러니까 첫째,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의도적인 자기인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지식환경 저런 것을 내가 알면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겠다는 방향성이 잡힙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정립과 관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시간 관리 할 줄 아세요? 시간 관리, 자기 관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간 관리도 중요한데 시간 관리의 뜻이 뭐예요? 시간을 아니 괜찮아요. 금방 말해. 자, 시간 관리는 뭐예요? 시간 관리. 시간 관리. 첫째, 시간 관리 어떻게 해요? 시간은 내가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시간이라는 게 이상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게 뭐냐면 길이가 다 달라.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 보면 시간이 금방 가. 재미없는 거 보면. 이야, 여러분 저는 클래식 음악 듣는 거 안 좋아해요. 집사람이 저를 끌고 무슨 오페라 하우스인가를 가서 듣는데 이야, 저는 너무 안 나는 거야. 시간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 상황, 그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시간이라고 하는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알아? 그 얘기를 했더니 동그라미 그려서 몇 시부터 뭐하고 몇 시부터 뭐하고 몇 시부터 뭐하고 그건 시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스케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놓고 시간 관리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시간 관리는 우선순위의 관리예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래, 저는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 저는 일 못하겠어요. 그분의 말이 맞아요. 그분의 입장에서 합리적이야. 왜? 그분의 우선순위는 거기에 가 있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분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것 없어. 그분의 우선순위는 그건 거야. 네. 그건 거야. 저요 제품 사야 되는데요 돈이 없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엉뚱한데 코인 같은 데 가서 그냥 몇백만 원씩 막 그냥 들이받고 와. 그건 뭐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다른 거야. 생각의 어떤 구조가. 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 목적지가 있어요. 내 꿈이 있어요. 그곳이 있어. 그것을 향하는 내 그림이 정확히 있어.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가는 나의 우선순위는 어떠냐. 그래서 우선순위의 정립과 관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말을 먼저 하느냐. 어떤 행동을 먼저 하느냐. 한번 그것도 한번 진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에 어떤 분이 와서 한 25년 전인가 그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분 말을 빌립니다. 그분 말을 빌어요. 저는요 촌년이 돼가지고요. 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꿈이 있습니다. 네, 꿈이 있습니다. 네, 그 꿈을 이루시게만 해주실 수 있다고 하면요. 제가 시킨 대로 다 할게요. 그래서 정말로 시킨 대로 다 하실래요? 다 하겠대. 그래서 자 그럼 소원이 뭐예요? 연금성 500만 원 넘기는 거예요. 딸들 시집 갈 때 비상금 2천만 원씩 챙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가 살만한 자그마한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분으로서 충분히 가질 만한 꿈이잖아. 뭐 특별한 것도 아니야.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아이 키우면서 남편과 같이 가정생활하는 평범한 여성분이 가질 만한 꿈이고 소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오케이. 그러면 제가 3가지 조건을 내세우는데 그것을 해낼 수 있으면 그거 이룰 수 있어요. 그게 뭐니? 첫째, 아침 8시까지 화장 다 끝낸다. 예. 왜냐면 여성분들 아침에 뭐하고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야. 또 점심 먹고 뭐하고 설거지하고 뭐하다 보니까 어머 늦었네? 그 우선순위의 문제거든 그게 지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8시 전에 화장 다 끝내세요. 화장 다 끝내라는 얘기는 뭐예요? 설거지 다 끝나고 다 끝난 거야 일단. 예. 그 다음에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동창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솔직히 동창들 만나서 물건 잘 사주지도 않아 솔직히. 괜히 만나서 거절당하면 내 감정만 상하지 저것들이 말이야. 감정만 상하지.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말해보는 게 동창 만나지 마세요. 3번째는 제가 뭐 하세요 하면 일단 하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저랑 얘기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한 3년 만에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루셨어. 왜? 뭐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내 꿈과 목표 그것이 얼마나 귀하냐. 전 어떤 분을 만났어. 암의 사업을 하고 있대. 암의 10년일 때. 암의 사업을 왜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아이 학원비라도 좀 벌려고요. 한 80만 원 정도 벌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80만 원 지금 월 평균 얼마 버세요? 80만 원은 버셨어요. 근데 암회를 몇 년을 했는데 그거 못 벌고 있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장님은 자녀들 학원비 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암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우선순위가 정말 자녀들을 위한 거였다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일주일에 몇 명 컨택하세요? 이게 다 보이는 거거든. 증거로.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선순위를 생각해보자. 왜냐하면 이것이 정립이 돼야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훈련을 할지 방향이 설정이 돼요. 이게 다 그냥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흐름 속에 된다. 공동체 속에서의 훈련,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훈련 받습니다. 왜? 내가 보여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내 파트너들이 들어왔을 때 그게 자동으로 돼. 근데 안 하고 있다가 교육 한 번 안 나오다가 파트너 생겼네. 그때부터 하려면 힘들지. 몸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서 쟤는 왜 교육을 자긴 나왔나? 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제 나는 나를 관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나를 관리할 수 있는가? 장기적 목표를 위해 관리되어져야 할 것들을 진단으로 통제 발전시키는 그것을 나가는 능력. 저것이 이제 셀프 리더십에 있는 나는 나를 관리할 수 있느냐? 그 관리도 안 되는 내가 무슨 파트너를 키우겠습니까? 자, 그러한 관점에서 해보는 거. 특히 이 남자들이 가끔 억울한 게 있어. 이 애들이 잘못하면 네 애비 닮은 그게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그게 통해요.
솔직히 파트너하고의 관계도 그래. 세상에 제일 미련한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며느리 붙잡고 시어머니 욕하는 여자야.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이 또 복제가 될 거거든, 그게. 자, 나는 나를 관리할 수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는가? 나를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첫째,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개념은 뭐냐면, 현재의 나는 믿지 마세요. 만약에 현재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내면의 모든 것들, 어떤 뭐 성격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성공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해 있을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모습 가지고 성공 못 합니다. 그 생각 한번 해볼 필요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현재의 내 모습, 내 성격, 내 말투, 내가 쓰는 단어,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나의 어떤 우선순위 관리,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었으면 이미 성공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새롭게 볼 필요가 있어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자기 확신을 말해요. 나는 저 목표 이룰 수 있어. 현재는 아니야. 그죠? 이룰 수 있었으면 벌써 이뤘겠지. 근데 앞으로 1년, 2년, 3년 뒤에는 나는 저것을 이뤄내고 싶어.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목표. 첫째는 믿음과 확신 중요합니다. 공사가 끝이 나야 공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세요. 난 성공할 수 있어. 믿는 거예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좋은 땅이 있어요. 예. 건물을 올리고 싶어. 건물을 올리고 싶은 사람의 머릿속에는 건물에 대한 그림이 벌써 있어요. 공사가 끝난 거야, 머릿속에는. 몇 층짜리로 져야지. 유리 건물로 지을까? 뭘로 지을까? 네. 그 그림이 디테일할수록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겠죠. 네. 근데 그 그림이 건물은 짓고 싶어. 10층짜리야. 짓다가 보니까 5층만 해도 될 것 같아. 그러게 그림이 안 나와. 네. 그래도 짓다가 보니까 유리 건물 할까 좀 너무 비싼 것 같아. 굳이 유리 건물 할 필요 있나? 또 바뀌어. 네, 그게 뭐예요? 머릿속에서 공사가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꿈에 대해서 정확히 이왕이면 디테일할수록 좋습니다. 정확히 그려보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는 머릿속에 공사가 끝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농부입니다. 네, 다 이제 봄에 이제 씨를 뿌리기 전에 내 밭을 봐. 네, 내가 이제 쌀을 심을 거야. 그 농사꾼의 머릿속에는 이미 가을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내가 농사 잘해서 물론 하다가 보면 잡초도 뽑아야 되고 뭐 일이 많겠지. 당연히 많아. 하지만 그 농사꾼은 이미 그 빈 땅을 보면서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네, 쫙 황금 물결.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 내가 그렇게 해서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 애들 학비도 돼야 되고 어떤 꿈, 그림, 그게 그려진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공사가 끝이 나야 공사가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믿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농사꾼이 황금 물결이 안 만들어질 것 같아. 그럼 미쳤어요. 거기다가 그거 뿌리게? 바보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확신의 중요성, 공사가 끝이 나야 공사가 시작된다. 창조력의 시작점은 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이 돼요. 창조성,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시도. 예. 자, 전구 다마를 개발한 사람은 누구예요? 전구 다마 개발한 사람. 에디슨. 예. 몇 번을 해봤더니 안 되는 줄 알겠더라? 만번? 예. 자,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될 거라는 건 알아. 그러니까 또 시도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니까 공사가 이미 머릿속에서 끝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확신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믿음입니다. 나는 나의 꿈과 삶의 Y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리십시오. 내가 원하는 건 저거야. 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래.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내가 해외여행 가야지. 그걸 하려니까 1,000만 원은 내가 모아야 돼. 구도가 그려져요. 1,000만 원 벌어야지. 그걸 목표로 하는 사람은 저는 없기를 바래. 1,000만 원 벌고 난 다음에 뭐 할 건데. 네. 네. 그런 예가 사실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서 이제 상담받고 하신 분이 어느 날 와서 저한테
앉자마자 우는 거야. 앉자마자 여성분이 커피숍에서 남자 여자 앉았는데 여자가 울고 있으면 참 이상해 분위기가. 참 이상해. 근데 어쨌든 그분이 우는 거야. 그분이 울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장님 남편이 이혼하재요. 그런데 아이들도 남편 편이에요. 네. 자기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죽기 살기로 일을 했대요. 죽기 살기로. 그래서 그래도 월 한 3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자녀들이 자기를 버리려고 한대요. 자기는 자녀들하고의 어떤 가정을 꾸미는 그거를 목표로 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남편이 하고 아이들이 그런 이유가 뭐예요? 외롭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다이어리 펼쳐보세요. 다이어리의 어느 한 부분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분은 뭐야? 출발은 가족 거를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지난 3년 동안 뭐 한 거야? 그냥 자기 인생 산 거야. 자기 인생. 자,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첫째, 나는 나의 꿈과 사명 Y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 그 그림, 그죠? 그것이 분명히 있어줘야 되고 그것이 작게라도 실천되어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자 크게 한번 읽습니다. 2번 시작.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 비결을 깨닫길 바라요. 지금의 내 모습 가지고는 성공 못합니다. 명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손에 갖고 있는 명단, 그거 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으면 벌써 성공했어. 지금의 명단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명단 가지고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의 파트너, 지금 있는 파트너 가지고 여러분 성공 못해요. 감사하죠. 같이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분들과 또 다른 그림을 그려나갈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 답답한 게 뭐냐면 제 파트너가 한 명 붙잡고 그냥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가는 분들이 있어. 쟤만 잘하면 잘할 것 같아. 쟤만 잘하면. 그런데 재밌는 게요. 우리 일은요. 그 친구가 안 해도 새로운 사람 찾아야 되고 잘해도 새로운 사람 찾아야 돼. 그래야 또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돼.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래도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고 저래도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왜 그 사람만 붙잡고 그 사람이 나한테 미친 것도 아니고. 자, 그런 관점에서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나 때문에 성공한다. 그건 뭐야? 나는 지금도 배울 거야. 나 지금도 노력할 거야. 나 제품에 대해서 공부 더 할 거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나 더 연습할 거야. 그리고 나 노라고 하는 데다 나 한번 시큰 들어볼게. 한번 귀에서 피가 나도록 내가 한번 실패해 볼게. 실패해 볼게. 야, 너 그거 다단히 하면 안 돼. 너 큰일 나. 누구도 사기당하고 누구도 망했고 막 했대. 아, 그래? 정말로 안 되나 내가 한번 해볼게. 내 인생이니까 내 미래니까 내가 원하는 꿈이고 내가 만들어야 돼. 누가 대신해주면 그 사람이 내 전기세를 내줄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듣나 몰라요. 그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의 나는 부족할 수 있어. 인정하자고 겸손하게. 그래서 난 더 배울 거야. 아까 전에 KSAEH 많이 배울 거야. 지식 늘려 나갈 거야. 나 스킬, 나 훈련할 거야. 연습할 거야. 그 다음에 내 태도에 대한 거 나 지속적으로 나 훈련할 거야. 웃는 연습할 거야. 밝은 대화. 내 단어 쓰는 거. 어떤 분은 보니까 단어를 쓰는데 막 좀 안 썼으면 좋은 단어. 좀 써. 그러니까 여성분들끼리 뭐 인연아 전해가 뭐 이제 그런 거 써. 그런데 문제는 아니 박미애 사장님이 만약에 무대에 올라가서 그런 단어 쓰면 그게 어울려요? 아니요. 안 어울려. 그러면 그래도 야 대단한 믿음을 대단한 사랑이시다.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모습 나는 미리 만들어 놓을 거야. 거기에 가서 그 모습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모습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가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출세 법칙이에요. 그게.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성공의 세 가지 기둥, 자기 모델입니다. 자기 성장 모델, 자기 인지, 자기 관리, 자기 확신. 그저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눠봤어요. 그러면 요 동그라미 속에 요게 뭐예요? 여기가 교집합의 부분이 있어. 만나는 부분. 그죠? 만나는 부분. 저 만나는 부분이 커갈수록 나의 성숙도를 나눕니다. 내가 얼마나 큰 어른이 되어서 가고 있느냐. 아, 나는 뭐가 부족한 줄 알아. 자기 인지.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관리해서 내가 더 나아져야지. 성장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써 나는 더 나은 어른이 될 거예요. 네. 저 세 가지가 만나는 요 공통분모 지역이 자기 성숙도입니다. 한마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당신은 어른입니까? 이건 어른들의 사업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나은 내가 되면 더 나은 사람이 모인다. 모든 것의 문제점은 나에게 있었다. 그것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더 나아진 내가 되면 더 나은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지 않을까. 저것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에 있어요. 핵심에. 네. 네트워크 마케팅이 한 80년, 10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성공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저 안에 있어요. 글로벌로요. 저는 그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 반대로, 야, 성공 못한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는 것도 신기해.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네. 자, 그분들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는 바로 저런 성숙함, 셀프 리더십, 성숙한 거. 그리고 나서 팔로워십. 그래, 한번 내가 내 성장을 위해서 잘 따라가 볼게요. 여러분들의 추천인들, 여러분들의 리더 되신 분들에게 한번 잘 따라가 볼게요. 잘 가르쳐 주세요. 겸손함 보여주는 거.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성장했네, 성공했네. 이제는 리더십으로 난 이제 기여를 한다. 그 단계까지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스스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팀 또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 나도 관리 못하면서 무슨 남을 관리하겠습니까? 네. 그거는 참 자연의 이치 아니겠어요? 자연의 이치. 네.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나누었던 그래서 저런 질문들의 답은 내가 나아지지 않으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빚진 거 없고 폴라이프가 여러분들한테 빚진 거 없어요. 공짜로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네. 내가 나아지면 그 다음에 나아진 내 모습에 더해지는 것들, 바로 그것이 성장이고 성공의 개념일 거예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당신이 원하는 리더의 모습을 가진 리더가 먼저 되라.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들 다들 이제 필기하고 계시니까 1번, 2번, 3번을 쓰고, 그죠? 자, 제가 이제 질문을 할 테니까 1, 2, 3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질문은 뭐냐면, 나는 이런 파트너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 파트너의 특성 3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이런 파트너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든지 좋습니다. 네. 어떤 분은 뭐 같이 출퇴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소비자 잘 만드는 사람이면 좋겠다. 뭐든 좋아. 나는 이런 파트너 만나면 내가 소원이 없겠어. 그 파트너의 특징 3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그 3가지만. 그 3가지만. 자, 적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3분한테 기회를 드릴 건데 나오셔서 그것을 간단히 나는 이런 파트너 원합니다. 1. 땡땡땡땡. 2. 아주 간단하게만 그렇게 발표를 해주시는데 나오시는 3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쓴 책인데 이게 이 책은 이제 사실 이제 챕터마다 뒤에 3가지의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적고 토론도 하고 이제 그런 그 스터디북처럼 이제 그렇게 디자인되어져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성공으로 가는 진검대라고 해서 이제 1번부터 14번까지 총 3권이 있는데 요게 이제 첫 번째 책. 그래서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 어떤 기초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 그래서 자, 그러면 3분 어느 분이 먼저 나와서 오케이, 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너무 감동적이게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3가지를 간단하게 했는데요. 첫 번째는 셀프 리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해야 돼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헌신하는 리더. 예, 열정적인 그 속에서 헌신이 있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자신에게 물론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리더, 나의 파트너의 모습이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동행하는 리더.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나와 함께 손잡고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멋진 파트너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외칩니다. 하나, 둘, 셋.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볼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이따가.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분. 자, 두 번째 분. 아주 간단하게. 네. 자, 어느 분이 나오실래요? 두 번째 분. 자, 앞으로 나오셔서, 나오셔서. 네. 간단하게. 책 받으러 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파트너의 모습은 고민을 딱 두 분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엄강과 플래팅 같은 사람. 둘째는 박미의 플래팅 사람. 그 세 번째는 성호교 같은 사람. 딱 셋을 정했습니다. 왜냐면은 성공을 하셨기에 성공하는 방법을 아시니까 따라가면 되고, 저처럼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 파트너가 있으면은 저분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저처럼 뛸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딱 셋을 꽂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분 한 분만 더. 한 분만 더. 오케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제가 이렇게 잘 나서는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좀 제가 많이 느끼고 행동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우선 성품 좋고 능력 있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셀프 리더 파트너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저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많이 나서고 그런 파트너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미팅을 함께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자,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다들 세 가지를 다 적었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빨리 만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을 빨리 만나는 비결. 너무너무 간단해. 이런 사람을 찾는 방법. 너무너무 간단해. 다 아시네. 내가 먼저 그 모습이 되지. 네. 일단 내가 먼저 그 모습이 돼야 첫째, 그런 사람을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 내가 그 모습이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모습이 먼저 되면 안목이 생긴다. 또 둘째,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만나야 둘이 시너지 효과가 나. 안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이너스 효과가 돼버려요. 그거는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적으신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뭐 책상이든 어디든 붙여놓고, 그래 내가 먼저 이런 사람 되자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나 도전할 수는 있으나 모두가 성공하지는 못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 다음에 누구나 훈련받을 수는 있지만 모두가 훈련되지는 않아.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자꾸 탓하지 마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원래 그 사람은 뭘 해도 안 될 사람이었어, 사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훈련받을 수는 있지만 모두가 훈련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해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이 성공한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이나마 재미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